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해안 시대를 앞당길 서부 내륙고속도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은 평택에서 예산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국토 서부 간선 도로망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평양에서 익산까지 가는 구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는 개성과 문산, 그리고 2단계는 문산 서울,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평택에서 익산까지 이 구간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광명 간 고속도로, 광명 수원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평택하고 익산까지 가는 이 구간으로서 1부, 2부로 이제 나누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파주에서 익산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는 261km로서 국토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택 익산 구간의 서부 내륙고속도로는 2015년도 5월 평택 부여 익산 민자고속도로 우선 협상자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격화가 되었는데요. 국내 최대 최장 민자고속도로로 2018년도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사업 무산이기까지 놓였다가 올해 3월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재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위치도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서부 내륙 고속도로 이 구간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는 이 구간은 바로 이 평택에서 이 예산까지 연결되는 요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이 구간에 새롭게 신설되는 이 IC와 함께, 그리고 주변에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졌는지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간은 서울 부여 익산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충청남도 부여군,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시를 잇는 이 구간으로서 총 4차선에서 6차선 도로로 137.6km에 해당이 됩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평택에서 예산, 그리고 2단계로서는 부여에서 익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오늘 그 1단계 구간인 평택에서 예산, 이 구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그 중에서도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서 또 2단계로서 예산에서 부여까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소요되는 이 기간은 2019년도 착공 이후부터 한 6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로는 2조 7,238억 원 정도 이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요 유출입 시설을 보게 되면, 분기점은 포승, 현덕, 인주, 예산, 부여, 익산, 그리고 나들목은 안주, 인주, 예산, 청양, 부여, 동익산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이패스 나들목은 평택호 휴게소, 의좋은 형제휴게소, 금강휴게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부 내륙고속도로 1단계 중 바로 1구간인 평택 예산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바로 현재 지금 있는 이 구간에서 바로 예산까지 가는 이 구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이 구간에 있는 분기점이라든지 또는 나들목, 그리고 나들목, 여기는 이제 분기점입니다. 분기점과 나들목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지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은 이제 안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예산까지 가는 이 구간인데요. 바로 위 구간은 화성 평택 간 고속도로 연장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 IC에서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바로 이 구간,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지금 포승 JCT에서 현덕 JCT, 안중에서 나오는 서부 내륙고속도로하고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서부 내륙고속도로라고도 하면서 제2 서해안고속도로라고 해서 익산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변에서 이제 서해안철도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해안철도에 대한 개요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2020년도에 개통 예정에서 2년 정도 더 예정이 연장이 되었는데요. 원안은 원시역에서 신안산선 직결로 여의도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초치역에서 신안산선
환승역으로 국토부가 계획 변경안이 논란이 되었죠. 2019년도 9월 26일자 보도에 의하면 논란이 거세지자 국토부가 직결안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현덕IC에서 이제 분기점이 생기는데, 현덕IC 주변으로 해서 바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있는데요. 경기도는 현덕지구를 국내 최대 차이나타운으로 개발하려던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건으로 이제 소송이 걸렸었는데 그 승소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6월까지 경기도시 도시공사를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추진하고 성남 대장동 방식의 공공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근에는 평택호 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이 들어오고요. 바로 앞에 그 평택호 관광지가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유명하죠. 서해안고속도로 좌측, 지금 현재 서해대교 밑으로는 평택항, 즉 당진항이 개발이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62선석이 운영이 되고 있고 2020년까지 79개 선석, 그리고 2030년까지 92개 선석으로 운영할 전망입니다. 5년 연속 자동차 물동량 1위인데요. 국제 여객 수송 3위, 컨테이너 처리량 4위, 3년 연속 총 물동량 1억 톤 돌파를 하였습니다. 50만 명의 여행객이 이용하였으며 국제 여객터미널 신규 개장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신생 매립지 그 면적은 약 648만 평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는 포승 JCT에서 현덕 JCT와 안중 IC에서 서부 내륙고속도로 연결되는 이 구간이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제 평택항에 상당히 영향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좀 더 개발 사업에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안중 역사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거는 서해선 이제 복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역세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안중역 주변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중역 주변으로 해서 화양지구 이내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 지역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속도로는 평택호를 지나서 인주를 지나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구간이 상당한 의미가 부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속도로와 그리고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와 연계가 돼서 이제 인주 JCT가 분기가 되고, 이어서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 3단계 사업으로서 아산 인주에서 당진 신평 구간까지 개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주라고 하는 이 지역은 현재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없는 지역인데 서부 내륙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라고도 하는데, 이 구간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새로운 IC 나들목이 생깁니다. 이제 인주 IC가 생기고, 그리고 천안에서 오는 이 고속도로와 분기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동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 남과 북에서 이제 교차하는 그런 구간으로서 어떤 교통의 핵심 축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 이제 인주역이 들어오게 되는데, 인주역은 바로 이제 서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현재 새롭게 신설되는 인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주역 주변에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더불어서 인주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인주는 바야흐로 여태까지 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쪽 지역은, 인주 지역은 많이 소외가 되었었는데,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인주 IC가 나들목이 새로 생기고 이제 분기점과 새로운 신역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인주 주변은 상당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왼쪽에 보면은 성문 산단 인입철도가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진 합덕 송산 성문산업단지 31km 구간인데, 바로 이 구간도 이제 조만간에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하단으로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인주에서 이제 인주 방향에서 이제는 예산으로 가게 됩니다. 예산에서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예산 JCT 이 구간까지 설명을 이제 할 예정인데요. 이 구간 중에서 눈여겨볼 지역은 바로 신설되는 IC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냐면 예산 IC가 새로 신설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가 예산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사실은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없었는데 이번에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들어가면서 예산 IC가 들어오면 예산 일대에 교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예산 IC가 들어오는 지역 그 하단 쪽으로 쭉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중부 동서 횡단 철도와 이게 중부 횡단철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노선이 바로 장항선 개선 복선 전철 개량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신례원역이 아무래도 환승역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승역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산 IC와 더불어서 새로운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상당히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 들어가는 이제 그 철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중부권 동서 횡산 철도는 서산에서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청주를 걸려서 울진까지 연결되는 그 철도 구간으로서 총 연장 330km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 4조 8천억 원 정도. 그리고 이 중 성문, 산단, 인입철도는 9,380억 원은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지정되어 상당히 개발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선정 추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하단에 장항선 개량 복선 전철화 이 사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사업은 이제 서울에서부터 천안까지 이제 천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제 복선 전철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장항선 직선화 개량 사업은 2020년까지 목표입니다. 장항선 복선화 전철화 사업은 그 2022년까지 이제 목표가 돼서 2018년도 11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하였고, 그 중에서 익산역에서 군산대화 구간은 2020년 말, 그리고 군산대화 아산 신창역까지는 2022년 말까지 개통 예정입니다. 주행 속도는 70km에서 이제 한 150에서 180km 정도 이제 상향이 되고, 운행 횟수 37회에서 한 102회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보면 서해안 이제 내포철도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삽교역에서 지금 태안 안흥까지 연결되는 철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태안에서 서산 태안 지역의 주민들의 평생 이제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업은 현재 뭐 아직 그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장래 계획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그렇게 돼버리면은 서해안 내포 철도와 그리고 이제 서해안선이 교차하는 지역인 이 삽교역 이 주변 일대도 당연히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삽교역이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예산 삽교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그 장항선 복선 전철 역세권과 그리고 서해안선 KTX 서해안선 그 고속철도가 들어가는 새로운 신설 역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삽교역 주변은 엄청난 개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예산 JCT가 들어오게 되는데 환승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승역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의 편의성도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 주변에는 예산 IC가 새로 신설되는 지역과 신례원역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새로운 서해선 KTX와 그리고 현재 지금 장항선 개량 복선화 전철 사업이 역세권이 들어오고 있는 이 삽교역 주변으로 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에 대한 바람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평택에서 예산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평택은 사실은 서울 경기권 중에서는 투자 1순위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개발 바람이 불었고 지금도 땅값 상승률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 평택에서 아무래도 예산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서부 내륙고속도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구간에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영향력을 받는 거는 당연히 평택 구간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산, 그리고 예산까지 상당한 그 개발의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자 그러면 인주 역세권 주변, 그리고 인주 나들목 IC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주는 여태까지 많이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지역에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이 되는데 천안에서 당진까지 가는 고속도로와 그리고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새로운 교통 활로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서해선 KTX 인주 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철 역세권과 KTX 역세권과 그리고 고속도로 나들목 두 개의 교통 세트로 이제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인주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국내 최장 민자고속도로입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변경 구간으로 사장교 형식으로 확장이 불가능한 서해대교 구간이 이제 교통량이 이제 분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 수요 분산으로도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새만금 지구의 신규 교통 수요의 대처 및 전국 항만 간 접근선이 상당히 이제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에서 새만금 지구 간 도달거리가 한 21.8km 정도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 서부 내륙고속도로는 이제 나중에 향후에 새만금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이제 고속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빨리 개발이 되어서 서울과 그리고 새만금과 연계된 어떤 개발의 호재가 엮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